범어중 1학년 그리고 양산여중 1학년 교과서 7과 본문 문장 분석 및 해석 훈련 세 번째 파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반복하지 왜? 이게 여러분 내 속에 딱 박히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 정확히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그게 뭐였어요? 네 가지 의미 덩어리. 이제 이 네 가지 의미 덩어리 학습은 쌤이 별도의 영상 강의가 자료 가지고 강의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여러분이 평상시 독해할 때 독해 교재에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혀 이제 이 개념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교과서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 독해 자료들보다 훨씬 쉽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학습하고 20회독을 반복해가면서 단순하게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낼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자. 자, 본문 가봅니다. 자, 땡큐 조에게 AI 줘. 고맙다. 자, let's move. let's는 뭐뭐 하자. 그래서 이게 let us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됩니다. 뭐뭐 하자. 그래서 move on은 이동하고 옮기는 겁니다.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the tallest mountain. 자, 세상에서 이게 이제 최상급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남준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근데 사라가 이제 상당히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마우나케아라는 하와이에 있는 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마우나케아라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산인데, 자,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에게 자, 가장 지구상에서 on earth, 아까는 in the world라고 표현했던 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용 이해를 잘해야 돼요. AI 조가 말합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인데 어디서? above sea level. sea level이 해수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은 바다 위에, 즉 쉽게 말하면 땅에서 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above sea level, 해수면 위에.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알면 마우나케아는 어디서 시작할까? below sea level, 해수면 아래에서. 즉, 이 바다가 있고 해수면이 있으면 에베레스트는 따지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마우나케아는 밑에 산의 시작이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에베레스트가 더 높아 보이지만 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치면은 하와이는 마우나케아가 더 높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수면 아래에서 산이 시작이 됩니다. 즉, 마우나케아 산은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 바다 밑에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from the bottom은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그죠? 로 치면은 마우나케아가 더 높습니다. 누구보다? 이때는 이제 비교급의 형태를 꼭 기억하고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다. 자, 그래서 조 고마워 하고 그러면 누가 맞나요? 누가 정답인가요? 라고 묻자.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니 둘 다가 correct, 맞다 라고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내용계를 할 때 땅 위에서 해수면 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예요. 그죠? 근데 해수면 아래까지를 포함했을 때는 누가? 아까 그 하와이에 있던 산 이름이 뭐였다? 마우나케아 산이 가장 높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이러면 이거 내용 이해할 때 이걸 예를 들어서 해수면 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면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근데 이제 해수면 아래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할 때는 마우나케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독해를 반복하면서 본문 전체의 내용이, 즉 그래서 글을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교과서 내용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만 딱 가도 교과서
있지만 이 교과서가 보통 일반적으로 2개과 정도를 시험을 보지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중1 교과서 전체하고 맞먹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3 교과서로 치면 중1 교과서로 치면 거의 교과서 전체하고 맞먹는 분량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독해나 이런 부교재를 또 써요. EBS에서 나온 교재를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모의고사 또는 이제 이렇게 학습지 같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학습지가 아니고 독해 중심에. 그러면 이 전체 분량을 다 합치면 중3 교과서 전체보다 더 많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부교재나 모의고사는 한 문장에 3줄, 4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독해를 못해내요. 문장이 기니까. 그래서 단어의 뜻만 갖고 대충 여러분이 지금 해석하는 방식이 아는 단어의 뜻만 갖고 대충 요렇게 해도 이건 대충 무슨 문장이구나 이게 되잖아, 중학교에는. 근데 중3만 돼도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을 분석하는 눈을 기르라고 쌤이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독해력이 길러지면 요 고등시험들 안 힘들어요. 절대로 안 힘들어요. 지금 우리 니시형에서 공부하는 중1 학생들이 현재 중3 정도 레벨의 독해를 하고 있고 우리 초육 아이들이 벌써 중2 레벨, 중2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의 지문들을 문장 다 동사 표시하고 구조 분석하고 문장 구조 파악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접속사 공부들 또는 준동사 공부들을 미리 다 하고 있거든. 어렵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하면 애들이 하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드는 공부. 그러니까 공부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번 시험 준비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영어의 문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실력이 길러지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지 지금 학원에서 하는 방식들이 맞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마냥 한다고 그게 착하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봤을 때 이렇게 내가 하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되고 문장이 구조가 파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평소에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가서 교과서를 딱 보니까 교과서가 쉬워. 다 문장이 분석이 되고 해석이 돼.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한 거잖아.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시험 치려고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건 또 새로 해야 되고 평소에 공부한 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내용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성실하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쌓인다.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 학습 내용들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체화시키는 공부를 위해서 반복, 20회도 반복을 하면서 문장의 구조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7과 본문 세 번째 파트 학습 해석 훈련 마치겠습니다.